1번 문제는 뭐냐면은 재고 수량이 20 이상이면서 판매가가 10만 원 이상이 되면은 20% 할인 이런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37페이지 했던 걸 한번 더 해보는 겁니다. 예. 조건이 나와 있어요. 자, 1번 문제는 뭐였냐면은 재고 수량이 20 이상. 첫 번째 조건은 20 이상이라는 거 하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판매가가 얼마? 10만 원. 책에 보면 이렇게 쉼표가 찍혀 있어요. 네, 10만 원 이상인 거. 이것이 바로 뭐다? 두 번째 조건이에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은 뭐라고? 20% 한 칸 띄우고 20% 한 칸 띄우고 할인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해주고, 아니면 공백으로 표현하래요. 공백은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고 이러면 공백이 돼요. 키보드상에서 따옴표 열고 닫고 해주면 공백이라고 기호가 들어가요. 이거를 첫 번째 비고란에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는 해가지고 뭐 쓰겠죠. 그럼 답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 끝에 자동 채우기 있지 않습니까? 이 자동 채우기를 마우스로 드래그를 쭉 이만큼 하겠죠. 그럼 답 나오겠지 뭐. 답 나오겠죠. 예. 한번 계산해 보죠. 신규부터 바꿔야겠다. 문제가 재고 수량이 그랬어요. 재고 수량은 어디에 있어요? F의 5번째 셀이네요. F의 5번째 셀. 판매가는 G의 5번째 셀이에요. G의 5번째 셀. 그리고 20 이상이라는 말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크거나 같다 20이라고 쓰고요. 크거나 같다 20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10만 원 이상을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가 들어가는 쉼표 스타일이 들어갔는데, 얘를 명령에다 쓸 때는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고 그냥 10만 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쉼표 찍는 거 아닙니다. 쉼표를 클릭해버리면 구분이 돼버려요. 쉼표를 딱 찍는 순간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하는 명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 있는 10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 거에 쉼표를 찍어주시면 안 돼요. 명령을 걸 때는. 그 결과를 꾸밀 때는 쉼표가 나와도 되지만 명령일 때는 쉼표를 쓰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조건이 몇 가지예요? 조건이 두 가지잖아요. 조건이 두 가지일 때는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AND라는 조건을 쓰느냐, OR라는 걸 쓰느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AND라는 거하고 OR가 있는데, AND는 뭐다? 어떤 1조건과 2조건을 이렇게 나란히 쓸 거예요. 1조건과 2조건을 나란히 쓰는데, 두 개의 조건 모두가 참일 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일 때, 즉 재고 수량이 20개 이상이고 판매가가 10만 원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만이 오케이 20% 할인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할 거고. 근데 OR을 쓰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을 OR 안에다 쓰면은 두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즉 재고 수량이 20개가 안 됐는데 판매가는 10만 원이 넘었어. 그럼 오케이. 그렇게 될 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OR 함수를 쓰는 건 아니죠. 지금 왜 문제 중에 뭐라 그랬어? 뭐뭐 이상이면서 그랬거든. 뭐뭐이면서. 그러면 A라는 조건, B라는 조건, 즉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이 뭐뭐이면서 그랬기 때문에 AND라는 걸 써야 됩니다. AND라는 걸 써야 됩니다. 그러면 다 좀 지울게요. 제가 수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는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if라는 함수를 쓰래. if는 조건을 써주는 명령이죠. 만약에 이거죠. 그래서 는 괄호 열고 if 썼는데, 는 if 괄호 열었는데 여기다 조건을 써요. 조건식을 쓰겠죠. 뭐뭐 조건을 쓰고 그 조건이 참이면
또 그 조건이 거짓이면 우리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는 if 조건식은 좀 이따 제가 써보고요. 참이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20% 할인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다운표 안에다가 20% 한 칸 띄우고 할인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뭐다? 참일 때 나타나는 메시지고. 컴마. 거짓일 때 나타나는 메시지는 뭐예요? 빈칸. 빈칸이니까 다운표 열고 닫고 이렇게 쓰면 되겠지. 다운표 열고 닫고 쓰면은 뭐다? 빈칸이라는 뜻입니다. 빈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조건식을 써야죠. 조건식을. 조건식은 또 아까 두 가지였었죠? 그러니까 and로 묶어서 첫 번째 조건은 재고 수량이니까 F의 다섯 번째 얘가 20보다 크다 라는 조건 하나 하고, 두 번째 조건은 판매가가 즉 G의 다섯 번째 셀이 뭐보다 10만원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조건이거든요. 요것이 요 조건식에 쏙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풀어서 쓰면 는 if 가로 열고 and 가로 열고 F의 다섯 번째가 20보다 크거나 같다, 또 G의 다섯 번째 셀이 10만원보다 크거나 같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뭐라고? 다운표 열고 20% 한칸 띄고 할인, 아니면 다운표 열고 다시 다운표 열고 닫고 빈칸 이렇게 쓰는 거죠. 글자가 좀 올라갔는데 예. 이렇게 쓰면 답이 되는 겁니다. 한번 풀어보죠 뭐. 자, 제가 위에 거를 좀 살짝 엑셀로 한번 제가 입력을 해볼 테니까 보세요. 예. 는 if 가로 열고 and 가로 열고 누가 재고 수량이 키가 나갔다 20개, 또 누가 판매가가 키가 나갔다 10만원.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다운표 열고 안에다 뭐라고? 20% 할인, 아니면 뭐다? 다운표 열고 닫고 빈칸. 그러면 빈칸 나왔네요. 빈칸 나왔다는 의미는 뭘까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거죠. 자동식 여기해주면 어떻게 돼요? 필요한 것만 답이 나와. 지난 시간에 보니까는 빈칸 나오니까 놀라시더라고. 빈칸 나오라고 한 거 있었으니까. 자, 수식은 책에 보면 답이 있어요. 교재 한번 볼까요? (38쪽) 보시면은요, 중간에 는 if and 해가지고 답이 있어요. 이거를 메모하지는 마세요. 답은 있는데 뭐 이해를 하시면 되죠. 예. 자, 두 번째 문제. 판매 수율이 구하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판매 수율이 구하는 거. 자, 판매 수율이 구하는 거는 뭐를 기준으로 하래요? 판매 수량이. 자, 지금 여기다 계산할 건데 순위를 구하는데 순위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판매 수량이 많은 수치가 1등이야. 판매 수량이 큰 값이 1등이야. 즉 내림차순하라는 거죠. 내림차순하라는 거죠. 문제에서 다 알려줘요. 예. 랭크 함수를 쓰래요. 그러니까 는 랭크 가로 열고 값, 그 다음에 참조, 그리고 옵션이 나와 있어. 옵션. 여기서 말하는 값은 뭐죠? 내 판매 수량이지. 그럼 참조는 어디예요? 저 판매 수량 전체지. 옵션은 뭐예요? 0하고 1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0은 뭐야?
큰 숫자가 1등이고 1은 뭐야? 작은 숫자가 1등 하는 거죠. 아까 우리 설명에 함수표에서 봤던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계산하면 1, 2, 3, 4 이렇게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뒤에다가 몇 위라고 출력하래요. 몇 위. 그럼 요 뒤에다가 이렇게 앰퍼센드 끼워 붙이고 몇 위라고 쓰면 돼요. 몇 위라고 쓰면은 답이 나와.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이 있는 거예요. 별소리가 다 나네. 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는 랭크 괄호 열고 누가 내 판매 수량 2의 다섯 번째 셀이 어디서부터 2의 다섯 번째부터 2의 몇 번째까지 12번째까지 이렇게만 쓰면 되겠죠. 뒤에 옵션은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의하실 점은 뭐다? 여기에 달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달러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 엉뚱한 거 참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다가 이제 앰퍼센드 붙여가지고 위자만 붙여주면 되겠죠. 위자만. 예.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답은 뭐 책에 다 써 있는 거니까. 는 랭크 가로 열고 누가 내 판매 수량이 어디서부터 판매 수량 범위 중에서 그리고 F4복귀 눌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바로 닫고 사실 여기 이제 콤마 찍어주면 이게 내림차순 오름차순 나온다 그랬는데 그냥 뭐 내림차순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앰퍼센드 붙이고 우리말로 몇 위 딱 한 표에다 꼭 써주면 되죠. 자동 체크해 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네, 현재 거는 이제 3위가 됐고 위자가 자동으로 나와서 수식은 그대로 입력한 대로 지워볼까요? 일단은 뭐다? 내 값은 어디예요? 이거죠, 이거. 어디에서? 이 전체 영역에서. 그러니까 내 점수는 상대적인 거고, 저 전체 참조하는 건 뭐다? 절대적인 거고. 요걸 꼭 이런 문제가 한 문제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밑에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더 계산해야 되는데 이 밑에는 달러 들어가는 게 안 나와요. 나올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만 계산하고 말거든. 근데 지금 비고란과 판매 순위는 하나 계산해서 자동 체크를 채워야 되잖아요. 이럴 때 달러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좀 방법을 바꾸면 출제위원이 패턴을 좀 바꿔주면은 우리 수검자들은 굳이 달러를 안 써도 돼요. 달러를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일단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게 요즘 시험 패턴보다 어려운 거예요. 지금 교재 나와서 연습하는 부분이 최근에 보는 시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보다는 패턴이 어려워요. 요거보다는 쉽게 나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네 번째 문제. 이걸 조금 제가 올려볼게요. 이거예요. 재고 수량이 가장 많은 제품명을 계산하라 하는 거.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지금 몇 번 문제냐면은 4번 문제죠? 4번 문제. 재고 수량이 가장 많은 뭐를 찾아라? 제품의 이름을 찾아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함수가 글쎄 인덱스라는 함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매치, 그 다음에 맥스,
나는 세 가지 함수를 써서 계산을 하래요. 우리 자격증 시험에는 ITQ든 DIAT든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든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그런데 이 함수 문제를 놓치면, 즉 쉽게 말해서 함수를 포기하면 커말은 불합격이고 무조건 취득을 못하고요. ITQ나 DIT 같은 경우도 A등급을 못 맞아요. 그러니까 함수 중에 절반은 맞춰야 돼요. 절반. 6문제가 나오면 3문제, 5문제가 나오면 2문제 반, 그러니까 3문제죠. 그렇게 맞춰야 합격을 하던 높은 레벨의 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3개 맞출 거라면 4개도 맞추면 돼요. 6개는 못 맞추더라도 4개는 맞출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맥스라는 함수는 뭐예요? 맥스. 맥스는 맥시멈이라고 하죠. 맥시멈. 최대값 구하는 겁니다. 최대값. 이게 이제 영어로 나와서 함수가 영어인데 그렇게 썩 어려운 영어는 안 나오더라고요. 자, 맥스는 최대값을 구하는 거고, 매치는 뭐냐면 몇 번 만에 값을 찾았느냐 하는 거죠. 몇 번 만에 원하는 값을 찾았느냐 하는 거죠. 똑같은 값을 찾던, 가장 비싼 값을 찾던 찾을 거 아닙니까? 신봉사, 심학교가 심청을 찾을 때 내 딸 청이냐? 아닙니다. 저는 심청이가 아닙니다. 틀려. 땡. 또 찾다가 너 심청이냐? 땡. 틀렸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신봉사가 심청이를 만나서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럼 몇 번 만에 찾았느냐? 그때 매치 함수를 쓰는 거예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게가 3가지를 쓰니까 길어져서 그런 거지. 3가지에서 길어져서 그런 거지. 자, 인덱스는 표 안에서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해당하는지를 찾는 겁니다.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해당하는 걸 찾는 게 인덱스 함수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풀어서 볼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처음에 나온 것부터 한번 볼게요. 재고 수량이 가장 많은 제품명을 눈으로 찾을 겁니다. 눈으로 찾을 거예요. 그러면 재고 수량이 어디 있는지 볼게요. 재고 수량이 F열에 있는데 F 중에 가장 큰 점수가 31점인가요? 그럼 당첨됐네. 31 당첨됐어요. 얘가 가장 커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찾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제품명을 찾는 거야. 하와이안 180이 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하와이안 180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재고 수량 제일 큰 값이 31은 알겠는데 요거에 해당하는 제품명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 이렇게 쓸 겁니다. 지금 원하는 거는 이 동네. 즉 C에 어디다 쓸까? C에 5번째부터 C에 12번째까지 블럭을 잡아요. 그 중에 하와이안 180이 답이었잖아요. 그럼 얘는 몇 번째 줄에 있었어요? 3번째 줄. 칸은 몇 번째 칸이에요? 칸은 한 칸밖에 없네. 블럭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한 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한 칸밖에 없어요. 이제 뭐라고 쓰는지 볼게요. 는 인덱스 C의 5부터 C의 12번째 컴마 3번째 컴마 1. 그러니까는 C의 5번째 꽃잎 발레리나서부터 저 밑에 안드레안 쉬폰까지 이 데이터 영역 중에서
세 번째 줄에 해당하는 그럼 하와이안 180동네인데 첫 번째 칸은 한 칸밖에 없잖아요. 그럼 하와이안 180이라는 게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안 180이라는 데이터가 딱 등장한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죠. 인덱스 함수는 그런 겁니다. 네. 얘를 더 줄여서 쓰면 눈 인덱스 C의 5부터 C의 12번째 중에 컴마 3만 써도 돼요. 어차피 칸은 한 칸밖에 없잖아요. 지금 블록이 한 칸밖에 없으니까 칸은 생략할 수 있어요. 우리 책에도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세 번째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하와이안 180이 C의 5번째부터 C의 12번째 사이에 세 번째 줄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3을 어떻게 찾은 거였죠? 31점이라는 게 세 번째에 있었잖아요. 맞죠? 31이라고 하는 저 숫자가 어디에 있었다? 세 번째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는 매치 31이라는 데이터가 F5부터 F5부터 F12번째까지 0 이렇게 쓰는 거예요. 31이라는 데이터가 F5부터 F12번째 즉 14, 13, 31서부터 저 밑에 28까지 봤을 때 30이라는 데이터가 세 번째 만에 찾은 거예요. 다시 보면 14, 너 31이니? 아니. 13, 너 31이니? 아니. 31, 너 31 맞니? 맞아. 그래서 세 번째 만에 나온 거예요. 이게 세 번째가 나온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컴마 0은 뭐냐? 똑같은 31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쓰셔야 돼요. 우리 자격증 시험에는 마이너스 1도 있고 플러스 1도 있어요.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반드시 컴마 0을 쓰게끔 되어 있어요.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를 쓰시면 안 돼요. 우리 시험에는 반드시 0만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또 웃기는 게 나왔어. 31은 어떻게 나왔어? 31은. 이 31은 어떻게 나왔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 문제에서. 가장 큰 값이 뭐냐 그랬잖아. 제곱 수량 중에 가장 큰 값이 얼마인지를 알았잖아요. 아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 31은 맥스라는 함수 F5부터 F12번째 이 데이터 영역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얼마냐 했기 때문에 찾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값이 얼마였는데 그래서 이게 31이 나왔던 거예요. 31이. 네. 그러니까 이 함수를 쓸 때는 아까 제가 패널을 이렇게 그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31이라는 숫자가 왜? 가장 제곱수량 중에 큰 값이 얼마였냐를 물었으니까 그래서 31을 찾았어.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옆으로 쭉 지나가서 봤더니 하와이안 180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인덱스 함수 안에 제품명이 들어있는 동네를 블럭 잡는 거였죠. 근데 세 번째 줄은 왜 나왔었다? 매치 함수를 썼더니 30이라는 데이터가 세 번째 찾았다는 거죠. 왜 31을 찾았는데 최대값을 찾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얘가 31이 나온 거다 이거죠. 만약에 가장 적은 거를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9가 되잖아요. 9. 그러면 이 맥스 함수 대신에 min 미니멈 값을 써주고 F5부터 F12번까지 써주면 재고 수량 중에 가장 적은 제품명은 뭐냐 하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답이 뭐야 이거는? 네 번째 있는 거죠. 네 번째 9점이니까 재고 수량이 9이 제일 작으니까 네 번째 있겠고 그러면 그 네 번째를 찾기 위해서 갔더니 여기가 이제 4가 되는 거죠. 아까는 최대값이 세 번째 있었으니까 3이었지만 지금은 최저값이 9니까 네 번째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유리포풀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세 가지 함수를 구간별로 계산했어요. 구간별로. 왜 제가 구간별로 풀어드리냐면 답을 한번 보세요. 답을.
어디냐면은 40페이지에 는 인덱스 함수에 보면 는 인덱스 괄호 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컴마 매치 괄호 열고 맥스 어쩌고 저쩌고 복잡하잖아요. 이게 혼동돼. 솔직히 이게 혼동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풀어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나눠 쓴 겁니다. 그럼 책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책대로 이어서 써볼게요. 책대로 이어서. 책하고 제가 설명드린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볼게요. 여기다 제가 써볼까요? 보입니까 이게? 자, 는 인덱스 바로 열고 C의 5부터 C의 12번째 컴마 매치 바로 열고 맥스 바로 열고 F5부터 F 12번째 바로 닫고 컴마 F5부터 F 12번째 컴마 0 바로 닫고 컴마 1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요 뒤에 있는 거는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컴마 1인 경우에는. 맞죠? 근데 우리 책에는 답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는 인덱스 바로 열고 B의 5부터 H에 H로 돼 있어요? J로 돼 있어요? H에 12번째까지 돼 있고 나머지는 똑같을 거예요. 매치 맥스 F5부터 F 12번째까지 컴마 F5부터 F 12번째까지 컴마 0 가로 닫고 컴마 2가 들어가 있어요. 컴마가 너무 크다. 좀 줄일게요. 우리 책에는 여기가 컴마 2로 되어 있어요. 왜 2냐? 앞부분을 보세요. 앞부분. 인덱스가 뭐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중에서 표를 만들잖아요.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 그랬는데 우리 책은 저 앞에 제품 코드부터 블럭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제품명은 두 번째 칸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컴마 2가 들어가요. 근데 저는 아까 설명드릴 때 아예 제품명만 블럭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칸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컴마 1이지. 그래서 컴마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럭을 여러분이 어떻게 잡느냐. 앞에서도 잡느냐, 원하는 것만 잡느냐.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따로 정해지진 않아요. 그냥 편리한 대로 잡는데 보편화된 방법은 표 중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잡는 거예요. 아, 저기만 있네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B의 5번째부터 I와 J는 포함 안 시켜요. 왜? 이건 답을 쓰는 단위니까 표기를 안 하고요. H까지는 데이터잖아요, 본래. 그래서 H 12번째까지 블럭을 잡고 그 중에 몇 번째 줄이냐, 몇 번째 칸이냐 이걸 따지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는 인덱스 쓰고 괄호 열고 범위를 주고 그리고 여기에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해당한 걸 찾아라 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예. 근데 그 줄에 해당하는 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 뭐를 썼어요? 매치 함수를 쓰는 거죠. 매치. 어떤 값, 그리고 범위, 그리고 찾는 방법이 나오는데 찾는 방법은 우리는 무조건 0을 쓰세요 라고 한 거죠. 그렇죠? 0을 쓰세요 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값을 찾을 때 맥스 그러면 가장 큰 값을 찾아라. 그거에 해당하는 제품명을 찾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대신에 는 min을 쓰면 뭐가 돼요? 가장 작은 값에 해당하는 어떤 제품명을 찾아라.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보통 가장 큰 값에 해당하는 어떤 걸 찾아와라. 가장 작은 값에 해당하는 뭐를 찾아와라. 사실은 두 번째로 작은 값에 해당하는 걸 찾아와라. 세 번째로 큰 값에 해당하는 걸 찾아와라 할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참고로 적어 드릴게요. large 하고 large라고 쓰고 범위를 주고 여기 이제 n을 쓰죠. n
n은 뭐냐면 만약 2를 쓰면 다음 중 범위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거. n을 5를 쓰면 다음 데이터 중에서 다섯 번째로 큰 거를 찾아라. 이런 뜻입니다. n. 그 다음에 이제 스몰. 스몰은 뭐냐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장 큰 것만 찾아라, 가장 작은 것만 찾아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작은 값을 찾아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스몰을 쓰는 거예요. 스몰을 쓰고 범위를 주고 3 쓰면 세 번째로 작은 값 찾아라.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뭐 라지 가로 열고 범위를 주고 콤마 2 쓰면 두 번째로 큰 값을 찾아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값에 해당하는 어떤 내용을 찾아와라 하는 거죠. 이름을 찾아와라. 그럴 때는 그 해당하는 값에 따라서 매치의 함수를 이용해서 찾아야 돼요. 매치 함수를 또. 이런 거 있죠. 우리 반에서 3등 하는 이름이 누구니?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우리 반 3등이 누구니? 라는 거예요. 우리 반 3등이 몇 점이니? 라는 걸 물을 수도 있지만 우리 반 3등이 누구니? 이름이 뭐니? 이런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시험은 봤는데 점수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점수 중에서 세 번째로 큰 거에 해당하는 학생의 이름을 찾아오면 되죠. 그게 우리 반 3등이 누구니라는 거죠. 지금 문제는 뭐였는데? 재고 수량이 가장 많은 제품명이 뭐냐는 거잖아요. 재고 수량이 가장 많은 제품이 뭐냐라고 물은 거니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보시고 하시는 건데 시험 문제에 인덱스, 매치, 맥스 또는 인덱스, 매치, 미니멈 이렇게 함수가 나와요. 그러면 항상 이 패턴이니까 답을 외우세요. 답을 외우세요. 예, 답을 외워서 어떤 수가 있어도 외워서 가서 시험을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부일루법. 부일루법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부일루법은 이제 재고 수량 찾는 거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부일루법 설명을 안 드렸어요. 예, 한번 볼게요. 재고 수량이 지금 요 DR-129라고 하는 요 제품 코드에 해당하는 그건 뭐지? DR-129가 어디 있죠? 얘. 요거 해당하는 뭐를 찾아오라고요? 재고 수량이니까는 요걸 찾아오는 거네. 그 우리 방금 전에 인덱스 매치하면서 배웠잖아요. 그럼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는 인덱스 범위가 어디야? 재고 수량 범위죠. 재고 수량 범위 중에서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인데 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있는 거고 그 여섯 번째는 왜 나온 거예요? DR-129 예. 요거에 해당하는 값을 찾았더니 얘가 여섯 번째 있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찾는 거니까 거기다가 매치.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어디에 있어요? 얘죠? DR-129니까 H의 14번째. H의 14번째를 찾아서 어디에 범위에서? 여기. B의 5부터 B의 12번째까지 콤마 0 이렇게 쓰면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인데 우리 시험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한번 물어봤으니까 또 물어볼 수는 없잖아. 무슨 함수 쓰래요? 부일루법 함수 쓰래요. 부일루법 함수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부일루법은 버티컬 루컵이라는 겁니다. 버티컬 루컵. 버티컬은 세로 우리 베란다에 보면 버티컬 있잖아요. 블라인드는 가로죠. 그건 H루컵이라 그래요.
허리젠탈 룩업도 있습니다. H 룩업도 있는데 H 룩업하고 V 룩업하고 사용 방법이 동일해요. 그런데 데이터가 우리 시험 문제지처럼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 있을 때는 V 룩업을 쓰는 거고요. 데이터가 옆으로 나열되어 있을 때, 즉 항목이 좀 옆으로 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목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 있죠. 데이터들이. 이런 건 V 룩업을 쓰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구분이 드레스, 팬츠, 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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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츠, 팬츠 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좌우로 펼쳐질 때, 그럴 때는 H 룩업을 써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H 룩업을 안 씁니다. 왜? 그런 데이터가 없어서. 무조건 V 룩업만 써요. 자, 그러면 V 룩업 함수 한번 찾아볼게요. 는 V 룩업. 직접 한번 써볼까요? 직접 한번 여기서 써볼게요. 함수가 좀 복잡한데 는 V 룩업을 쓸 겁니다. 자, V 룩업을 썼더니 옆에 지금 뭐가 나왔냐면 룩업 밸류가 뭐냐, 테이블 어레이가 어디냐, 컬럼 인덱스 넘버가 어디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옵션이 또 하나 있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는 제가 뭐 넘버는 뭐고 리퍼런스는 뭐고 할 때 넘버는 찾고자 하는 값, 아까 순위 계산할 때 리퍼런스는 참조 영역입니다 라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많아요, 항목이. 이렇게 많을 때는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때는 보세요, 제가 는 V 룩업 괄호 열었지 않습니까? 그때 요 위에 fx 있지 않습니까? fx를 한번 누르시면은요, 이제 설명이 나와요. 뭐에 대한 설명이. 그러니까 룩업 밸류는 뭐고, 테이블 어레이는 뭐고, 컬럼 인덱스는 뭐고, 룩업 레인지 룩업은 뭐고,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밑에 보셔도 아직 처음이니까 또 혼동되실 수 있겠지만은 얘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얘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는 V 룩업. 그러면 V 룩업에서 지금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였어요? 룩업 밸류였죠. 룩업 밸류. 는 V 룩업 괄호 열었더니 나오는 게 룩업 밸류예요. 룩업 밸류. 룩업 밸류는 뭐냐면 찾는 값이에요. 찾는 값. 뭐 찾는 거예요? 요거 찾는 거죠. 요거에 해당하는 뭐를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된다? H의 14번째. 얘가 되는 거지. 이게 룩업 밸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dr-129라는 두 글자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초동네 어디 있네. 어디서부터? B의 5번째부터 어디까지 들어있냐면은 B의 12번째까지 들어있는데, 지금 찾고자 하는 값이 뭐예요? 재고 수량을 찾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dr-129라고 해당하는 재고 수량을 찾아와야 되니까 블럭을 최소 F의 12번째까지는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G의 12번째, H의 12번째까지 해줘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E의 12번째까지 쓰면 어떻게 돼요? 얘는 못 찾잖아. 그러니까는 반드시 요 dr-129라고 하는 값이 시작되는 곳이 B의 5번째죠. 시작 위치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시작 위치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 J에부터 12번째, J 12번째까지 끝나는데 얘를 J의 12번째를 써도 돼요.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이게 테이블 어레이야. 참조표가 어디냐? 참조표. 여기서 말하는 테이블 어레이라고 나왔잖아요. 테이블 어레이는 표를 말하는 겁니다. 테이블 어레이. 그러니까 즉 저쪽에 제품 코드, 제품명, 구분, 판매 수량, 재고 수량까지 참조하겠다 이거지. 참조하겠다. 자, 그다음 한번. 그러면 컬럼 인덱스가 뭐냐? 컬럼 인덱스 넘버가 몇 번째 칸에
있었더냐? 이게 몇 번째 칸에 있었냐? 내가 원하는 값이 재고수량 찾는 거죠. dr-129에 해당하는 뭐를 찾는 거예요? 구본을 찾는 거예요? 판매수량을 찾는 거예요? 재고수량을 찾는 거예요? 재고수량 찾는 거죠. 그럼 재고수량이 몇 번째 칸에 있는 거예요? 자, 제품 코드가 첫 번째고, 제품명이 두 번째고, 구본이 세 번째고, 수량이 네 번째고, 재고수량이 다섯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5라고 쓰는 거지. 5. 다섯 번째에 있는 이 블럭에, 요 참조표에 해당하는 이 블럭 내에서 몇 번째 칸에 있는 걸 찾아올 거냐 하는 거지. 다섯 번째 칸에 있는 걸 찾아오겠다 이거지. 다섯 번째 칸에 있는 걸 찾아오겠다 이거지. 그런데 잘 보세요. 만약에 dr-128을 찾아라 그러면 어떨까? 없죠. dr-128은 없잖아요. dr-129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한 걸 찾아야 되겠죠. 0을 쓰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레인지 요거는 뭐냐면 정확한 거를 찾는 건지 아니면은 뭐 비슷한 거를 찾는 건지. 우리는 비슷한 거 찾아오면 안 되지. dr-129 이걸 찾아와야지 dr-128, 127 이런 거 찾아오면 안 되거든. 그래서 반드시 일치하는 거,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얘가 0이고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때도 있어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 85점 맞았으면 수음 미양가 중에 우죠. 85점 맞으면 우리 수음 미양가에 우잖아요. 그러면 85점이라는 거는 80점서부터 89점 사이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표를 만들 때 81, 80, 81, 82, 83, 84, 85 다 쓰기엔 너무 어려우니까 80, 90 이렇게만 써요. 위에는 70 이렇게 쓰고. 그러면 85 같으면 어떻게 돼요? 8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지 않습니까? 그럼 80에 해당하는 우를 가져온단 말이야. 그때는 그냥 85도 80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때 비슷한 걸 찾는다는 인식을 하는 거죠. 그건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오면 설명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제 0을 쓰는 거고. 우리 시험에는 0 쓰는 게 많아요. 얘랑 똑같은 걸 찾아오는 거니까 반드시 0을 써야 됩니다. 0. 이렇게 되면 답이 착 되는 거예요. 네.